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행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요. 급락 국면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왜냐면 그 자리가 거의 지금 흡사한 자리예요. 그래서 2300이면은 행보 국면 하단이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또 예상적 충격이 오면은 일시적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기회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리딩방 이런 데서 피해를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종목들 뭐 받아가지고 돈만 많이 주고 수익은 돈대로 날리고 뭐라 그랬죠? 제 종목 고르는 비법 분리 사이트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보면은 여기 보면 대주주 신호등으로 처음 나타나는 거죠. 대주주 재료 숫자 그 다음에 심리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기다 달아서 이 신호등으로 대주주가 괜찮네. 간단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지금 현재가가 얼마고 수심이 과열이다. 지금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과열 구간이다. 과열 구간에 대형주들은 조금 과열 구간에 돌아왔다. 애플 협업 업체들 쭉 있죠. 이거 좋다. 폴리트에 들어오면 다 있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이 부동산 가격에 엄청 민감하고 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동산 특히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또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저는 저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특히 집값 추세를 구해보면은 뭐 제일 먼저 떨어진 데가 대구고 대전이고 지금 전도시가 서서히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락 국면에 한번 접어들면요. 꽤 오래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정부에서 28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새 우리 새로 들어선 정부 보니까 계속 뭐 투기 가열 주고 규제 해제하고 앞으로 계속 저는 해제만 하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한 4, 5년 동안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보니까 뭐 주가하고 그다음에 금리고 대출 금액이고 경기거든요. 좀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죠. 주가 먼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금리 올랐죠. 대출 금액 많이 축소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거는 사실 누구도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가대평가됐느냐. 제가 물가, 소득 수준, 그 다음 렌트, 이런 게 비교하면 지금 집값이 한 30% 내지 4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제가 뭐 한 방송에서 강남 아파트는 50% 가대평가됐다. 그렇더니 유튜브 제목을 강남 아파트 50%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저도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원래 저도 가대평가된 거 알면서도 이게 팔려고 그래도 세금이 많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뭐 팔아가지고 또 딴 데 가려고 갈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제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 부동산은 그래서 집은 그때 원래 집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집은 저는 사는 것이니까요. 뭐 집이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지 한 채는 사는 집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능력, 그 다음에 집 살 능력만 있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집은 사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요새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한테 LTV 안 해주고 DSR 뭐 미래소득까지 계산해가지고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젊은 분들이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지금 집 사기에는 너무나 집값이 비싸다는 것이죠. 맞아. 좀 폭락하고 나서 사면 되겠네요. 사실 뭐 그 시기는 누구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진행자가 이거 제자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집값 올라버리면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안 가져온다. 이런 농담 하던데. 사실 집이라는 게 그렇게 민감한 거죠. 맞아요. 지금 2014년, 15년이 좀 그때가 좀 많이 하락했었고 지금 보면 거의 한 7년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부동산이. 그죠? 7년 정도. 지금 또 한 몇 년 동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4, 5년 동안 힘들 수 있다고 4, 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4, 5년이면 긴데. 그죠? 왜 4, 5년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은 사이클이 좀 짧아요. 그렇죠. 짧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 사이클 구해보고 사실 저는 뭐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는 제 모델 가지고 다 예측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사이클을 제가 전망해 보니까 한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정도는 뭐 안 좋은 거로 나옵니다. 너무 어쨌든 과열돼서 많이 올랐었고 예. 주식이 원래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빠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작년 6월부터 고점 치고 하반기 들어 빠지기 시작했고 경기가 이제서야 좀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충분히 금리도 인상이 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부동산이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부동산 안 가지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 투자가 답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저는 뭐 지금 투자 자산 중에서 채권, 주식, 뭐 부동산, 네. 채권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권, 있습니다. 예. 특히 만기가 긴 10년 국제 수익. 10년 국제. 이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뭐 채권 수익률 계속 올라가고 채권 산 사람들 엄청 힘들었죠. 그렇죠. 사자마자 손해를 봤으니까. 예. 네, 그런데 저는 10년 국제 수익률이 3.8%에서 지금 3.4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네.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채권 투자는 좀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시기에 관계없이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 더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제가 뭐 KT 같은 주식 뭐 방송에 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배당 수익률이 4내지 5%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4에서 5%. 은행주들은 뭐 10%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금융주들은. 예, 금융주들은. 예. 예.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뭐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그렇죠.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저 은행에다 적금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저 돈 생기면요 아주 단기적으로 쓸 돈 아니면 은행에다 안 맡겨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 그 돈 가지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예. 또 싸게 살 수 있고. 예. 아까 교수님대로 한 이번 8, 9월 달 되면 좀 파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늘 저 예. 기간의 문제는 늘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사실 그 작년에 팔았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았죠. 아, 근데 네, 그때. 사람들이 그때는 안 믿지. 아이, 무슨, 그때도 장이 좋으니까. 네. 설마 하고. 근데 제가 제일 그 아쉬운 사람은 주변에서 그 3,300 갔을 때 4,000 이야기하고 5,000 이야기하고 주식 사라고 그런 분들이 요새 들어서는 또 주식을 좀 팔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간의 문제인데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명목 GDP로 추정하면 우리나라 적정 주가 3,000이 나오거든요. 네. 시간의 문제 3,000 갑니다. 그렇겠죠. 지금 2,300이니까 최소한 20% 이상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주식 보유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렇죠. 팔 예. 시기는 지났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줄이겠다. 뭐 이런 분 같으면은 단기적으로요. 예, 저는 지금 주식 비중 좀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8, 9월 가가지고는 제가 뭐 2,700, 2,750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실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2,700 정도는 나오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보유 비중을 낮은 분들은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줄여야 된다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뭐 올렸다 줄였다 하신 분 같으면은 예, 저는 뭐 9월 말쯤 가가지고 예, 다시 한번 그 조금 줄여놓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상당히 실물 경기에 본격적인 침체가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경기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는데 예, 그런데 정말 침체가 오면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어떻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특히 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1등 우량주들이 저는 지나치게 저평가 국면에 들었었다. 그렇죠. 예, 이런 종목 사가지고 앞으로 2, 3년 기다리는 시기다. 그러면은 뭐 다른 어떤 자산보다 좀 수익률이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IMF 때를 지나고 이제 IT 버블이 왔잖아요. 예. IT 버블이 온 시기랑 지금의 시기랑 작년이 올라갔던 시기랑 흡사한 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뭐 가상자산도 막 버블이 일어나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 예. 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차트로 봐도 비슷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막 많이 비슷하고 지금 예. 떨어진 상황이고 예. 그때 보면은 진짜 10몇 개월을 옆으로 횡보를 했더라고요. 예. 옆으로 지금 예. 지금이 아마 요런 자리에 딱 예, 지금 행보 자리죠. 지금부터 옆으로 이제 한막 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예. 한 10몇 개월을 횡보했더라고요. 지금, 예.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랑 그거랑 지금 저도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예. 한 10여 개월에서 한 1, 2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기가 딱 나오고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 예. 2002년, 3년 때부터 반등을 좀 시작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 그림이야. 저도 교수님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 중간에 한번 양봉이 한 뭐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행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요. 예. 급락 국면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예. 왜냐면 그 자리가 거의 지금 예. 흡사한 자리예요. 그래서 2300이면은 행보 국면 하단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단이 얼마일지는 모르는데 저 뭐 2700 뭐 그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움직이다가 또 예상적 충격이 오면은 일시적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예. 기회인데요. 예.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 뭐 1년 반, 2년 정도도 그냥 행보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이 회사에서 저 종목 보고서를 내시던데, 네네네. 예,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그 보고서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예. 딱 보면서 느낌이 들었어요. 예. 투자자들이 정말 그 보기 쉽게, 예. 그다음 핵심만 짚고, 그다음에 예,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이거를 딱 그 정리해가지고 예, 첫 번째로 뭐 신호등을 좀 그려놓으셨던데. 예, 맞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께서 제 분리 사이트를 홍보해 주세요. 뭐 앞으로 저는 1, 2년 동안은 예. 그 종목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 같은 사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행보장이니까요. 예, 맞아요. 그 주가지수 오르고 내리는 거 큰 폭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1, 2년 정도는 정말 그 종목장이다.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뭐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가 반등할 거예요. 네. 근데 행보장에서는 우량주들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아마 그 중소형 뭐 우량주들 예,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반토막 나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회사 물증하고 이익도 막 계속 성장하고 매출도 성장하는 예.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반토막 나가지고 있는 예.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 분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보면서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분리 사이트 잘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은 종목들 계속 올라가니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홍보해 주시니까 잘 이렇게 지금 계속 무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책에서 보면 더 찬스 책에서 보면 투자자들에게 찾아올 대기회, 내 자산을 굴릴 대기회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사실 그게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내년 제가 이 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전망을 하면서 때로는 앞서가고 조금 뒤서가게 됐는데 대부분 이제 앞서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7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2007년 상반기 주가가 오르다가 뭐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오르는 동안에 엄청 욕 많이 얻어먹었죠. 그런데 예, 갔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뭐 주가가 오르는데 뭐 2200 이야기하니까 뭐 다들 싫어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정확한 시점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저도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상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가 제일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그 어려운 시점에 부를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준비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정 비율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위기 왔을 때 용기가 없죠. 용기가 없죠. 못 삽니다. 예. 근데 요새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1900 이야기 나오고 뭐 맞아요. 그 이하도 막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지금 뭐 예. 근데 우리가 오를 때는 항상 많이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늘 그 적정 수준 주가는 있고 거기에 접근해 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시기에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도 사고 혹시라도 제 예상처럼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이때 주식 비중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죠. 네. 이 책에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예, 제가 이 책을 쓰는 것은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전 세계가 정말 경제 위기를 굉장히 빨리
극복했거든요. 네네.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기는 빨리 회복됐습니다만 각 경제 주체가 너무 부채가 많아졌다. 예, 그리고 특히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요. 돈을 풀다 보니까 자산 가격에 모든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했다. 예, 그런데 부채 문제, 자산 가격 거품 문제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 둔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는 올랐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이다. 예. 내년 상반기에는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면서요. 저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구조조정할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살아남은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부자 될 기회가 오고 있다. 한마디로.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회가 사실 잘 평생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 뭐 이렇게 10년에 한 번이 올 수도 있고, 이거는 10년에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왔었고, 그죠? 예. 지금 또 이렇게 기회가 한번 내년, 후내년에 한 번 올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또 이런 기회가 예.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저는 지표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쉬운 게 있더라고요. 금리 막 각국에서 인하를 하고, 예. 야, 주식 투자해. 이렇게 사인을 줄 때 투자를 예. 하면 돈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야, 너 하지 마. 예, 근데 슬슬 하지 마 할 때 이제 버리면,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그걸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금리 결국은 인하를 할 시기가 그때 투자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금리 다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김영희 교수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혹시 흔들리고 계신다면 김영희 교수님의 더 찬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